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토요일 아침 주식싹쓸이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힘드셨죠.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위아래로 시장이 정말 많이 흔들렸는데요. 하지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 8월이 시작이 되는데 반격의 타이밍이 될 수 있을지 면밀하게 분석해 보시면서 오늘 시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PC 가격지수가 둔화됐다는 소식에 개장 초부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면서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다우지수는 0.5%, 나스닥은 1.9%, S&P 500은 1%에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거래소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거래소는 다행스럽게도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 2600선을 지켜냈고요. 주간 기준으로도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런 시장의 굵직한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냈고요. 어제도 위아래로 갭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빨간불로 마무리되면서 2608.32포인트의 한 주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반면 코스닥은 주간 기준 2.2% 하락하면서 3주 만에 음봉 전환됐습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2차 전지 관련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가 무너지면서 4% 넘는 지수의 급락세가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900선이 붕괴되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오히려 이번 주 내내 꾸준하게 유입됐습니다. 이번 한 주 코스닥은 고점과 저점의 갭이 상당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어제는 3.4% 정도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의 고점 부근에서 한 주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를 정리해보시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1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때 궁금하신 점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매수하신 시점이라든지 목표하고 있는 가격대가 있는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받을게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1분기 베스트, 1월의 베스트, 상반기 베스트 공명정재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위원님, 이번 예. 한 주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예. 롤러코스터를 탄 줄 알았어요. 예. 정신이 나갔거든요. 오늘 한 주 좀 느껴본 게 있어요. 역시 주식은 더 갈 걸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거다. 그걸 좀 느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랑 방송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예. 바닥을 찾아야 된다. 예. 저도 그래서 바닥인 종목들을 주었는데 예. 그게 바닥이 아니었고 지하실이 있었어요. 그러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번 주를 좀 예.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이번 한 주 좀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좀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이 에코프로가 이제 급락세가 이뤄지면서 전반적으로 배터리 소재 쪽이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좀 이 반등, 그리고 나서 급락세 이후에 주반에 또 반등이 나왔어요. 또 11% 에코프로 급등 나왔잖아요. 이 반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냥 안 죽습니다. 예. 한번 상투 신호가 나오면 쭉 내려갔다가 되돌림 반응을 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전고점 뚫어버리면 또 신고가 치면 또 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되돌림 반등 나왔다가 전고점 뚫지 못하고 다시 꺾이면 쌍봉션하고 꺾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가 제가 볼 때는 배터리주의 방향을 가를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런 예상은 돼요. 대신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소재 쪽은 솔직히 바닥은 이미 지났거든요. 더 간다,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그게 궁금한 거지,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시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매매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고수분들, 주식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단기 매매를 이제 병행해 나가면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완전히 찐바닥에서 보신 분들은 웬만해선 뭐 이 산업혁명 자체가 이제 전기차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 흐름 봤을 때는 몇 년 동안은
길게 갈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21선이라든지 전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한 상태에서 지지권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중장기 매매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디에서 때를 사느냐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달리 하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때가 중요하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주말에 이제 미증시 나스닥이 급등세가 이뤄진 만큼 다음 주 일단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주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로 이 AI 및 반도체가 선별적으로 강세 흐름이 전개된다. 제가 지난주 관심 있게 봤던 미래 컴퍼니 급등세가 이뤄지더라고요.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HB 솔루션. 제 별명이 상반기 정현빈이죠. 예. 지금 약간 얼굴이 현빈으로 조금씩 변해가려고는 하는데 멀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평생을 노력을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열심히 더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B 솔루션은요. 앞으로 레전드 종목이 될지도 몰라요. 이게 오늘 제가 방송하기 전에 좀 더 느낀 게 역시 반도체? 배터리 버블이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반도체 버블도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문득 또 해봤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이 아마 거기에 이제 앞으로 관심이 집중될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도 앞으로 계속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갤럭시 Z 플립 5 그리고 폴드 5가 이번 주 언팩 행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인사들도 많이 참여를 했죠. 특히 이제 BTS 슈가도 참여를 하면서 그만큼 이제 언론에 이제 주목을 좀 이끌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8월 1일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가요. 저도 지금 사전 예약 이제 참여를 하려고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요. 그만큼 이 폴더블 폰이 올해 1000만 대 이상을 판매하겠다. 앞으로 수년 뒤에 1억 대 이상 판매하겠다. 이게 삼성전자의 지금 전략이거든요. 앞으로 스마트폰은 무조건 장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AI도 장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업도 덤빌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과 AI를 장악하는 순간 모든 기업의 중심은 이제 그 기업으로 지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마트폰 이제 이번 주부터 언팩 행사 열리고 만약에 이제 판매량이 사전 예약이 급증하다. 전작 대비 50%막 100% 뛴다. 그러면 끝날까요?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안 끝나겠죠? 그래서 에스코넥 와이판 같은 경우는요. 이미 자사주 매입이 들어와 있어요. 142억, 에스코넥은 지난주까지 20억. 그 단가에 비해서 아직 밑에 있고 부근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 차트가 또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IT가 이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강하게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화제였던 2차 전지에 대한 방향성을 굉장히 자세하게 잡아주셨고요. 여전히 AI 반도체는 선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삼성에서 폴더블폰 언팩 관련해서 종목들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학습 효과로 현빈이라고 하시니까 이제 뭔가 현빈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위원님.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보이게 해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 정현빈 위원님. 그렇다면 이번 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다음 주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금리 인상이 막바지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어제 나올 PC물가 지수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상치 둔화될 걸로. 그런데 역시나 둔화됐죠. 그래서 나스닥 급등에 대비하세요.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공공연하게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하반기 내년도에 그럼 이제 뭐가 중심이 될까? 이제까지 반도체 업황만 바닥이었잖아요. 배터리 전기차 업황 바닥이었나요? 아니에요. 바닥 아니었어요. 그만큼 반도체만 업황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하반기 내년도에 이제 좋아질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감히 역시 AI 반도체 버블에 한번 기대를 해보셔라. 지금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연초부터 첫째도 AI, 둘째도 반도체. 그래서 정반도였잖아요. 앞으로 반도체 잘 집중하시면서 최고의 이제 제2의 에코프로가 될 만한 제2의 반도체 기업을 찾아보는 게 그게 사명이자 제 의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역시 반도체가 좋을 것이다. AI 반도체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과연 제2의 에코프로가 나올 수 있을지 우리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이번 주 증시 분석해봤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자세하게 세워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과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싹쓸이 기법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요. 역시 세계 최초 반도체 장비 기술 개발 업체를 주목하라. 국내 독점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양극재 쪽에 독보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10,000원짜리가 그 100만 원까지 가는 기업을 통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일단 무엇보다 지금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 저는 HB 솔루션이 굉장히 주목되는 이유가요. 세계 최초로 반도체 난제를 해결한 나노마이스 장비를 개발했다.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어려워서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년 전부터 개발을 하고 올해부터 드디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삼성으로 추정되는 S사 쪽에 반도체 쪽의 장비를 드디어 설비 공급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추가적으로 납품을 준비 중에 있다. 테스트를 준비 중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제가 꼽아드렸죠. 저기 2023년도 5월 달. 정현빈 그때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6월 달. 이때 또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요. 700원 뚫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파 지지받고 이틀 전 721선 주식 싹쓸이 눌러줄 때가 급소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21선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이 HB 솔루션 같은 경우가요. 이 반도체만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ELB 장비라고 하는 이제 펀치홀 디스플레이, 애플 쪽의 아이폰 쪽에 들어가는 이 ELB 장비를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도에 매출 한 60-70%를 담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 애플 아이폰이 이제 신제품이 올해 9월에서 10월 달로 연기됐는데 일단 그만큼 아이폰 이제 수혜주 관점에서 또 바라볼 수 있는 기업으로 ELB 장비. 근데 내년도에 애플이 아이폰뿐만이 아니고 아이패드도 펀치홀 디스플레이로 전량 다 이제 아이패드도 변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올해 아이폰도 4종 다 이제 펀치홀 디스플레이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노치에서. 그래서 그만큼 이제 ELB 장비 독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잉크젯 프린팅 장비. 그게 이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뭐 여러 분야 속에 쓸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이제 앞으로 사업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세계 최초 이제 카티바스 쪽이랑 잉크젯 프린팅 장비를 개발하고 삼성에 이제 공급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 솔루션이 이제 무상증자도 3주나 들어왔죠.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들어오고 전 회장님이 대부분 퇴임하면 이제 지분을 처분하고 이제 떠나는 게 정상인데 180만 주를 아직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받았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HB 솔루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됐던 고점을 이제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을 주목하는 거죠. 다음 주면 이제 무중이 상장되는데 대부분 무상증자 상장을 하면 주가가 선반영돼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100% 이상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저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업만큼은 왠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증시 흐름상. 지난주부터 오히려 들어 올리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 이 기업은 기관 투자가들까지 아직 안 빠져나갔어요. 그만큼 400억 투자가 들어오고 12, 이자율 0%. 그 라인대가 아마 3,000원대 후반대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 빠져나갔거든요. 기관들이 그 많은 물량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대형 호재를 터뜨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왜냐? 세계 최초로 장비를 개발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프로텍 이런 기업들도 뭐 세계 지금 글로벌 장비 업체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미리 선반영해서 크게 뛰었단 말이에요. 세계 최초로 장비 하나 개발해서. 그런데 지금 HB 솔루션 3개나 있잖아요. 분야 쪽에 디스플레이, 잉크젯, 그리고 반도체까지 3개나 있는 상태에서 HPSP 지분 가치만 해도 2만 원대에서 HPSP 1,000억 정도 지분 가치가 있다. 근데 지금 2만 원대 중반대에서 이제 4만 원, 5만 원 뛰면 지분 가치만 2,000억 가까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HPSP를 인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도 돼요. 그래서 그만큼 그 부분도 앞으로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B 솔루션 앞으로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아직 중장기 월봉 차트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B 테크놀로지. 사실상 요즘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수천 개 되는 종목 중에서 완벽한 게 뭐가 있을까? HB 테크놀로지만큼 완벽한 게 있을까? 721선 지금 부근에 있죠? 제가 그어드렸던 이 시점에서 다 어디까지 갔죠? 대부분 3,000원 초반대까지 갔습니다. 지금도 2,000원 중반? 이번에도 가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경험상 그랬는데요. 왜? 3,000원 초반대에서도 CB 투자가 400억 들어왔었어요, 기간이. 그런데 그 물량이 한 주도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바닥권에 있는 상태. 그런데 최근 들어 최대 주주가 120억을 2,000원대에서 12 물량을 갖고 왔어요. 처음에 12 발행할 때 조건을 달아요. 우리가 나중에 120억을 콜옵션을 행사해서 120억을 갖고 올 수 있는 물량을 주세요. 280억은 기관 투자가 투자한 것만 가지세요. 400억을 투자했는데 120억을 갖고 올 수 있게끔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도 이자도 0%로, 이자율도 0%. 리픽싱 조항도 없던 걸로 기억이 나요. 2,000원대인가요? 바닥권이 2,000원대. 그래서 최저 전환가격이 2,000원대고요. 2,000원대 물량을 120억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최대 주주만 갖고 온 게 아니고 회장과 최대 주주 법인과 같이 40억, 80억. 그러니까 회장도 같이 나도 주세요. 40억 나도 주세요. 한 겁니다. 그게 좋다는 거죠. 최대 주주만 그냥 법인만 갖고 간 게 아니고 회장도 40억을 갖고 왔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사주 매입도 들어왔어요. 1,900원대에서. 그런데 실적도 폭증합니다. 저평가돼 있어요. 실적 대비 10%가 10배 이하, PBR 1배 이하의 저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차트까지 밀집돼 있네요. 이렇게. 그죠? 밀집 국면. 그리고 첫 올선 회복했어요. 723.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시가의 매수계만 노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무슨 재료가 있느냐? 아마 세계 최초가 될 것 같은데요. 10월 달쯤에 SKC 앱솔릭스라고 있죠. 세계 최초 글라스 기판, 유리 검사 기판 장비를 인텔 쪽에 아마 지금 공급을 이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이 기업을 공급을 노리지 않을까. SKC 앱솔릭스에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가 있어요. TSMC도 하지 못했던.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이 SKC 앱솔릭스에 이 글라스 기판 검사 장비를 지금 공급을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로서 세계의 독점적인 자동 광학 검사 장비, OLED 쪽에 재료도 있죠. 오히려 HPSP 지분도 지금 10% 좀 넘게 있나요? 이 기업은 아마 지금 지분 가치만 해도 2천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12행사하면 부채 비율을 감소하기 때문에 이 12행사와 이제 앞으로 이 HPSP 지분 가치만 생각해도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2차 전지 검사 장비도 이 셀 검사 장비도 삼성 SDI 독점을 하네요. 동종 기업보다도 40% 이상 단가가 비싼데도 이 기업을 쓴다라고 하죠.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다 엮여 있잖아요. 예. 나쁜 게 뭡니까? 예. 그래서 정연빈이라고 한 거죠. HB 솔루션도 있지만 이 기업도 분명히 해당 사항이 돼요. 왜? 회장님 HB 테크놀로지 지분 투자 4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 시가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공격 줄이기 안 하는데 해야 돼요. 예. 시가야 5일선 근접 시, 반락 시는 저가 매수기를 집중적으로 노려보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을 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대신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변성의 지수 폭락 나와서 뭐 일시적으로 꺾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는 예상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지수가 에코프로만 아니면 그렇게 투매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미국의 PC 물가 지수가 드디어 드라마틱하게 둔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가 중장기 바닥권 밀집 국면에 있죠. 주봉도 이번 주에 주봉 3바닥 패턴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단 추세에서 외바닥, 상바닥은 형성됐고 지금 하단 추세 주봉상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밀집 국면 사상 최대 거래량 고점 돌파하는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월봉 차트까지 보았고 마지막으로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네페스. 반도체 패키징 쪽에 지금 정부에서 대대적인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다음 달에 이 패키징 포럼도 열리고요. 네페스는 지금 주봉상 외바닥, 쌍바닥, 3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페스가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AI 반도체의 끝판왕이에요. AI 플랫폼도 확보를 했고요. AI 팩토리도 짓고 있고요. AI 반도체 적용이 가능한 3D 패키징 기술도 국내에서 지금 최초로 국책과제를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수년 전에 삼성전자가 네페스의 이 패키징 기술을 공동 개발하자라고 할 정도로 의뢰할 정도로 얘기가 나왔던 기업이니까 신뢰할 만하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때 착공식 용인인가요? 그때 전략 보고서가 나올 때 발표를 할 때 정부에 그때 정철희 회장, 네페스의 정철희 회장과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 삼성전자 부회장님이 참여를 했었죠. 그래서 리벨리온도 그때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네페스 같은 경우는 지금 28,0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어요. 90억이. 지금 21,000원대죠.
28,000원까지 올라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제는 주봉상 3 바닥은 베팅해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명분이 있잖아요. 자사주 매입이 28,000원대에서 90억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전 저점 18,000원대가 지지권 같습니다. 이 라인 때만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까지 육박을 했을 때 이 기업의 주가가 어디가 있었죠? 4만 원대 후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내년도 갤럭시 S24에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술의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 파운드리스주. 제가 2021년도 때 아마 이 PSK 홀딩스를 설명드렸을 거예요. 파운드리의 미국의 대표적인 직수해주다. 지금 랠리가 나오고 있죠. 예. 그만큼 다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던 기업이에요.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프로텍, 다 삼성 파운드리,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수혜주들. 네페스가 지금 28,000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죠. 아직 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아직 뜬 기업 말고 중장기 이제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주포 들어온 기업들 잘 보시면 글로벌 세계 최초로 독점할 수 있는, 그리고 국내 유일 독점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보시게 되면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또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잘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믿고 보는 위원님의 기법 강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바라고요.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이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문자로 시청자님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3163님의 종목입니다. 포스코 DX고요. 매수가는 33,300원, 비중은 50%,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전일 종가가 31,000원,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시고, 이 종목이 포스코 ICT에서 올해 사명을 변경한 회사인데 지금 비중이 조금 많으시고요. 지난 26일에 45,000원대였는데 지금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위원님, 포스코 DX 우리 시청자님이 좀 잘 사신 걸까요? 예, 제가 자세히 분석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포스코 DX가 이제 포스코 ICT잖아요. 스마트 팩토리. 그런데 주당 순이익을 보니까 한 600원 올해 예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실적은 급증하고 있는데 실적 대비 지금 굉장히 고평가돼 있어요. 퍼가 한 50배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평가돼 있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식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거다. 근데 지금 투자자분 33,3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은 더 갈 거를 찾으셨네요. 바닥을 찾으신 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럼 이 기업의 바닥은 어디였느냐?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 2023년도 3월 달에 6,000원대 부근에 있을 때 퍼가 10배 정도 부근에 있을 저평가 국면에서 밀집 국면 속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펼쳐지려고 할 때 그때가 바닥이었네요. 네. 그런데 지금은 3만 원대라고 하면 대음선이 나오고 낙폭과대 이제 기술적 반등,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지금 매수를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갈 거를 찾으신 거죠. 위에서 이제 MACD가 꺾이면서 이제 꺾어질 때 되돌림 반등 나올 때 그래 여기서 또 한번 반등 주고 다시 또 크게 갈 거야. 이런 맹목적인 이제 기대감이죠. 제 예상과 틀리게 뭐 한 6만 원, 10만 원 또 버블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역시 정석대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0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중개 매매는 양호하고 대량 거래에 시연되지는 않았죠. 그때 이틀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45,000원대가 그래도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누군가는 추격 매수해서 물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45,0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박스권 매매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포스코 DX는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자 25,000원 이탈 여부는 계속 확인하면서 보시길 바라고요. 45,000원대가 강력한 저항권이다라고 하시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전화로 우리 시청자님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아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밝으세요. 예, 예. 네,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우리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기, 네. 우선 의원님한테 인사 좀 드리고. 네, 인사 먼저 나누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찐편입니다. 어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런데요. 네. 제가 큐렉스를 신청을 했는데. 네. 전에, 의원님이 추천했던 에이펙트. 그 에이펙트요. 종목으로 바꿔도 돼요? 에이펙트요? 네, 예. 그러면 혹시 매수가는요? 예. 그게 4,500원에 네. 한 15%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에이펙트요? 의원님 방송 보고 그걸 샀는데 네. 최근에 계속 내려가지고 힘을 못 쓰네. 그래요. 그러면은 큐렉소 말고 에이펙트를 봐달라는 말씀이세요? 예. 위원님 어때 괜찮으세요? 예,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 3,000원대 초반대 설명드렸던 그렇죠. 기회라서. 그러면은 예. 시청자님 저희가 에이펙트로 좀 봐드릴게요. 예. 네, 위원님 매수가가 4,500원이고 비중이 15%다라고 하셨는데 예. 지금 보니까 손실을 조금 보고 예. 계세요. 근데 예. 우리 위원님은 항상 바닥에서 말씀을 예. 해주시잖아요. 예.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예. 어떻게 보세요? 별로 제 찐팬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00원 초반대에서 강추했는데 왜 4,500원대 사셨죠? 일단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요. 제가 3,000원 초반대에서 설명드렸던 이유가 OCI 쪽에서 2,000억 시설 투자, 지분 투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거의 한 3,000원 초반대에서 50% 가까이 날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3,000원 중반대까지 내려왔는데 에이펙트는 이 자사주 맵이 4,000원대 이상에서 30억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위해서 이미 수백억의 시설 투자가 들어간 상태에서 DDR5 패키징 테스트,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사업을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올해 지금 상반기에 산업은행 쪽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차입금을 이제 유입되면서 130억의 뭔가 새로운 뭔가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뭔가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는 건 좋은 징조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에이펙트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밀집 국면에서 움직이다가 막 720원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더 갈 거. 그러니까 투자자분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 또 이거잖아요. 바닥을 찾는 게 아니고 더 갈 걸 찾으신 거잖아요. 바닥은 3,000원 초반대에서 지금이 바닥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5일선 이제 막 회복되는 위치에서 이제는 기술적 반등권에 이제 들어왔죠. 60일선 부근 그리고 720선 아래에서 월봉상 이제 5개월 평선 부근에 근접을 했고 무엇보다 주포 이 회사를 인수할 때 4,000원 이상에서 인수했거든요. 수백억을 들여서.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도 4,000원 이상에서 30억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주포 단가 이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 기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아마 내년도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미 SK하이닉스 쪽에 사실상 독보적인 DDR5 패키징 테스트 업체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부각되면 올해 하반기 내년도에는 좀 주가의 상승세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6,000원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됩니다. 항상 대기업 계열사가 좀 안전한 부분이 있거든요. OCI 쪽에서 사실상 인수를 한 만큼 이제 OCI 쪽에서 인수한 갭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최근에는 그 종목에 대해서 리더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 온라인 방송이나 오프라인 방송에서 이제 개인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막 그 리딩을 계속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서 온라인 방송에서 이제 혹시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6,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잠시 뒤에 9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있으니까 그때 들어와서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네, 너무 고맙고요. 큐렉스 그것도 잠깐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예. 지금 뒤에 상담이 밀려서 다음 주에 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봐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또 문자로 우리 시청자님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5861님의 종목입니다. LG전자고요. 매수가는 13만 3천 원, 비중이 30%. 올해까지 보유할 생각이 있으시고 목표가는 15만 3천 원까지 보고 계시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전일 종가가 11만 600원, 지금 손실을 조금 크게 보고 계신데 다행스럽게도 기간은 조금 여유로우시거든요. 네. 위원님 목표가를 15만 3천 원까지 보고 계시다 이렇게 딱 정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올까요?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네. 무엇보다 이제 전장 사업에 좀 올인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장 관련주를 이제 봐야 돼요. 스마트폰 사업은 접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이제 전장 사업 쪽에 이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가전 사업부도 좀 견조한 편인 것 같고 앞으로 LG전자가 더 크게 성장하려면 반도체 쪽도 한번 선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그거는 뭐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또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투자자분도 분명히 바닥을 찾을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예, 아마 제 예상건데 2021년도 때 투자하지 않았을까 혹은 2021년도 하반기나 왜? 그때 애플카 얘기 나오면서 막 급등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5만 원대까지 밀리니까 이제 또 반등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막연한 기대감 저평가돼 있지도 않았는데 721선 부근은 저 밑에 11만 원대에 가 있는데 10만 원대, 11만 원대. 지금 만약에 10만 원대나 11만 원대에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바닥을 찾을 생각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5만 원대에서 투자를 했다는 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만 8천 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깨지면 안 돼요. 지수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반등을 또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만 5천 원 지지권 그리고 13만 원대 이 부분이 단기 저항권 이렇게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상담을 주신 분들이 바닥을 찾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10만 5천 원이 지지권이다라고 하셨고요. 박스권 매매 전략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빠르게 우리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중앙에너비스고요. 네, 매수가는요? 27,700원에 20%입니다. 27,700원에 20%. 네. 지금 손실을 좀 크게 보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면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10개월 전에 1년 다 돼가는 것 같죠, 그치? 10개월 전에 사셨고 그때 네. 이 종목을 사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유가 감산이요. 유가 감산이요. 네. 사실 정유주가 그걸로 움직이긴 하는데 요새 조금 안 움직여서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더 빠질까봐 지금. 더 빠질까 봐요. 그러면 이제 본전까지는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본전 아니라도 어디 네. 선에서 손절을 쳐야 될지 좀 그럼- 알고 싶어요. 네, 그럼 저희가 빨리 또 봐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이 종목을 지금 10개월 전에 사셨다라고 하셨고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데 이 유가 감산이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굉장히 크잖아요. 네. 한때 굉장히 또 탄력이 좋았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좀 많이 소외돼 있어서 지금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네. 할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시간이 많으면 한 10분, 1시간 동안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종목 선택이 잘못돼가지고요. 그 이유가 단지 매수가 지금 유가 감산 하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환경 같은 경우가 너무 지금 지구 온난화, 열대화까지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앞으로 뭐가 부각되겠습니까? 석유 아니에요. 친환경 에너지, 수소 쪽이나 태양광 풍력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일시적으로 사우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 감산 때문에 이제 국제유가가 급등하니까 그때 이제 추격 매수를 좀 27,000원 하신 것 같은데 실적도 없어요. 예. 저평가돼 있지도 않고요. 기관들 수급 들어올 생각도 없고요. 거래량도 없어요.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최대주주가 매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27,000원대에서는 바닥을 찾을 또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왜? 중간에서 더 갈 거를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바닥은 지금이죠.
차트상으로만 17,000원대. 왜? 721선 밀집 국면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721선 부근에서 밀집 국면 역별 초기거든요. 쭉쭉쭉 내려가면 안 좋죠. 물론 사우디가 지금 또 국제 유가 감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가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 국제 유가 또 반등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호재가 나오는데도 막 역별돼서 계속 꺾어 내려간다. 그럼 추가 급락, 지하실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닌 말로 10,000원까지 떨어져도 할 말이 없어요. 실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래 성장 기대감도 가져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석유, 석탄은 자꾸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 16,000원대 지지권이에요. 이 라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주만 보유권으로 가다가 반등 시 최대한 매도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반등 시 매도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디까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너무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최대한 21,000원까지 올라가면 좋겠어요. 그 라인대가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1,000원대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자라고 하셨고요. 16,000원대도 강력한 지지권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잘 빠져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에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때 또 많은 상담 문의 바라고요. 저희 다음 주 공략주 보기 전에 위원님의 종목 AS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 종목이네요. 조일 알미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23%가 넘어가는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딱 하루 제외하고 계속 빨간불이 꺼지지 않았는데요. 25일에는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외국인 쪽의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 어제 종가는 3,475원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위원님, 이번 주 사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종목만큼은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조용하게 냈거든요. 예. 지금 수익률이 23%인데 네. 저는 이게 50%를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 기업은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BW 발행한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이 LG화학이 투자한 배터리 펀드 쪽에서 왜 투자했느냐? 1년 뒤에 행사하려고 투자한 거거든요. 2,980원. 사실상 3,000원대에서. 그러니까 3,000원 이하가 최고 바닥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은 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을 제가 목적으로 추천드린 이유는 1년 뒤에 매도 기회를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 세력들의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1년 뒤에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조일 알미늄 조금 길게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위원님 종목들은 너무너무 좋다라는 댓글들도 있고요. 예, 우리 감사합니다. 위원님은 기준이 굉장히 분명해서 저희 방송 꼭 시청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계속해서 저희 방송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 AS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2일 HB솔루션 체크해 볼게요. 최고가 기준 57%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종가 5,580원이었는데요. 이 종목 이번 주 노란톡에서 언급을 굉장히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말씀대로 이 종목 급등 랠리 적중했습니다. 어제 24% 급등하면서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위원님, 역시 정현빈. 예. 진짜 현빈으로 보여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예. 볼까요? 더 볼까요? 거짓말이라도 좋네요. 그래서 HB 솔루션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이 월봉 차트가 제가 가장 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 하나예요. 사상 최대 거래량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 최대주가 자사주 매입 소거까지 했잖아요. 거기 무상 증자까지 했죠. 아마 제2의 파크 시스템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파크 시스템즈가 7,000원대에서 19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하반기 내년도에는 반도체 버블에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글로벌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이 아마 배터리 버블이 나왔던 것처럼 반도체 버블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전 저점 부근이죠. 이제 이전 저점 부근 차트를 보시게 되면 4,4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점진적 추가 반등을 지속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HB솔루션은 4,400원 이탈 여부만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흐름을 잘 보시면 좋다. 위원님이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상반기 수익률 베스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텍 바로 볼게요. 3월 20일에 주셨고요. 최고가 기준 160%에 가까운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7월 들어서 조금 조정받나 싶었는데 다시 또 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전일 종가가 55,000원, 지금 5일선 위로 다시 빼꼼 올라왔는데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7만 원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AI 반도체 장비 관련주 후공정 장비 업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패키징 장비. 그래서 한미 반도체도 봤고 프로텍도 봤는데 프로텍은 성공을 했죠.
한미반도체도 자사주 매입 200억 들어오는 거 알았거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였고요. 진짜 중요한 두 종목이었어요. 하나는 잡았고 하나는 못 잡았고. 대신 프로텍.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좋게 얘기하면 아까 에펙트도 마찬가지고 자꾸 위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좀 내려오면 또 이제 물렸다. 바닥에 721선 부근 그 이하에서 봐야 되는데 이 프로텍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단가가 얼마였죠? 28,000원, 29,000원대였잖아요. 지금 이제 올선 회복했단 말이에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프로텍 같은 경우에도 TSMC가 탐내는 장비를 확보했다. 이제 TSMC 패키징 쪽에 3조 원 가까이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거죠. 이 기업도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딱 47,000원이죠.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을 뚫어버리니까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죠. 47,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기업도 좀 더 버블에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텍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셨고요. 이 종목도 47,000원 이탈 여부만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멋진 종목들 AS 받아봤고 이번에 더 멋진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들도 굉장히 또 잘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네.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위원님? 예, 일단 반도체와 AI 쪽으로 좀 준비를 해왔어요. 진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미래 컴퍼니부터 설명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비 국산화,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었던 분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국내에서 독점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장비 쪽으로만 S사 쪽, 삼성전자랑 SK 실트론, 고객사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반도체 장비만 연 매출 1,000억 이상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국내 독점하고 있죠. 근데 미래 컴퍼니는요, 엣지 그라인더 디스플레이 장비도 세계 1위예요. 네, 그리고 3D 센싱 카메라, 이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가 장착된 3D 센싱 카메라가 출시가 됐거든요. 올해.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장비, 올해 하반기 이제 삼성 SDI 시제품 양산 들어가잖아요. 이쪽의 장비, 그리고 복강경 수술 로봇. 미국의 다빈치라는 글로벌 이제 로봇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하고 지금 경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인 것 같아요. 세브란스 병원에 공급됐죠. 재료가 산업혁명 모든 부분들이 다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급소이긴 했습니다. 단기는 좀 과일권에 있는데 제가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 방송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미래 컴퍼니였습니다. 반도체 미래를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와, 다음 종목을 보니까 오늘 반도체 특집인 것 같은데. 예.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세요, 위원님. JI 테크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해요. 이 JI 테크 같은 경우 제가 4월 달에 공개해드리고 100% 올라갔죠, 무중. 근데 아직 무중 끝나고 나서 주포가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최대 주주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를 국내에서 제놈 크립톤 특수가스를 독점적으로 제조와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탄소 포집 기술, CCUS. 앞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기술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쪽에 사업을 진출한다는 건 굉장히 큰 또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구체 쪽에 또 국산화를 이뤄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EUV 포토레지스트 전구체 국산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지난주부터 올선 회복됐거든요. 실적도 좋고 재무 상태 양호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들으실 분들은 또 온라인 방송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JI 테크였습니다. 이 종목 굉장히 또 좋게 들리는데 이 종목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도 과연 반도체 종목일지 아니면 또 다른 종목일지 위원님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태성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태성 올해 2월 달에 설명드리고 2,000원대에서 한 1,000원대 한 중반까지 떨어졌나요? 참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때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지금 6월 달, 7월 달에 거의 100%가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나는 기염을 더했죠. 오늘 종목 AS 시간에 좀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최대주가 들어온 만큼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고 무엇보다 이 태성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이에요. FCPGA를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14개 설비를 국산화했거든요. 다음 주면 경고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반등을 노리면서 정고점까지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내려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 방송 9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바로 태성이었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완벽하고 AI 반도체 관련해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네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어디 섹터일지 감이 전혀 안 잡히는데요, 위원님. 예, 이번에는 좀 라이다 좀 관련주로 라이다. 설명 들어보려고요. 나무가가요. 무엇보다 이 자율주행 쪽, XR 헤드셋, 그리고 심지어 로봇 쪽의 재료도 앞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왜? 이 고정능 라이다 센서 이 부분이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빌 게이츠 투자한 기업에 이 기업이 지금 지난주에 라이다 고정능 라이다를 공급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삼성전자 스마트폰 거의 3D 센싱 모듈 독보적으로 들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이 유니캐스트 회장이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나무가도 인수해서 대박 터뜨리고 드림텍도 인수하고 대박 터뜨리고 그 하이딥도 지금 개인적으로 50억 투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12투자. 어차피 8월 말까지 행사를 안 하고 빠져나가지 않고 최근 들어 부사장이 증여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봐야 돼요. 올해 연말 내년 연초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무가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무 상태가 탄탄하기 때문에 좀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 안전한 종목이지 않을까? 제가 9,000원대에서 강추해드렸잖아요. 예. 작년도. 그리고 나서 올해도 지금 이제 때가 온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이제 터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 방송 9시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새는 개별 종목 장세죠. 숲보다는 나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다 관련주, 나무가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선물 보따리 마지막 차례입니다.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마지막이 주인공이거든요. 예. 주인공 종목은 무엇일까요? 예, 이 기업 왔어요. 왔어요? 이 기업은 완벽해요. 예. 일단 AI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기업이 왜 중요하냐? 영상 AI도 볼 수 있고요. 의료 AI 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로봇 쪽, 자율주행 다 AI 쪽에 특화된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AI 매트릭스를 이제 합병하면서 자율주행 쪽에 영상 AI 솔루션 사업을 확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의료기기 부정맥 진단 솔루션 쪽에 의료 AI를 접목시킬 것 같고요. 삼성전자 지문인식 모듈을 사실상 폴더블 폰까지 포함해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폴더블 폰 수혜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했어요. 100억 소각했거든요. 주당 순이익이 이제 확 늘어날지 몰라요. 삼성전자 지금 독보적 이제 수혜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도 지분을 5%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봤습니다. 너무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막 720선 돌파 정고점 뚫어버리고 있거든요. 지난주만 해도 연기금 대량 매수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세한 설명 오전 9시 온라인 방송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목까지 매이네요.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완벽한 기업 드림텍 주셨습니다. 재료가 너무너무 많은데 재료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 종목도 마지막으로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위원님 48분이에요. 정말 좋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격 전략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상반기 베스트 제가 그 어려운 걸 또 이뤄냈죠. 하반기 꼭 또 이뤄낼 겁니다. 제가 AI 반도체 쪽에서 꼭 성공시킬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해드릴 테니까요. 온라인 방송 9시에 상반기 압도적 전체 베스트 방송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주식명가 MTNW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1월의 베스트, 1분기 베스트, 상반기 베스트 공명정지위원님의 무료 공개방송 잠시 뒤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로 검색을 하시고요. 위원님의 사진을 누르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삭스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주식 삭스리!